이겠죠. 3단계는 아직은 물론 고민은 하지만 당장은 아니다. 왜냐하면 3단계라는 거는 우리가 각 지방별로 어떤 지역은 전북은 제가 알기로는 2단계로 알고 있거든요. 네, 2단계. 제가 그때 아는 분과 통화를 했는데 또 어떤 지역은 뭐 1.5단계 될 수도 있고 서울하고 경기는 2.5단계. 그러니까 이 2.5단계까지는 각 지역별로 그 행정 영역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수가 있는데 3단계는 전국이 대한민국이 모두가 3단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너무 그 주변에서 특히 우리 기러기 분들께서 기러기요? 예. 기러기 아빠? 기레기 분들께서 너무 쉽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왜 빨리 안 가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좀 아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연말에 그 여행 많이 다니실 것 같다고 빈방이 없다고 이런 기사가 나오던데 그거 가시는 분들 다 취소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올해 연말에 송년회 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들 취소해서 다들 그러실 거라고 보고 있고 오늘 올라오는 길에 KTX를 탔는데 이 열차도 이제 자리 배치를 다 창가만 하고 통로 쪽 자리는 다 비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서 어떻든 간에 전 국민들이 K방역 성공할 수 있도록 3단계 안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가짜뉴스 계속 나오면 뭐 처벌법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 좀 들기도 하네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뉴스 그 사진 한 장 보고서는 이거는 조금 기업들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저희가 사무실은 포스코 사거리 역삼 쪽에 있는 선릉 쪽에 있는데요. 지금 점심 먹으러 가면 사람이 별로 없어요. 평상시부터도 식당이 많이 줄어져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제가 지하철을 타고 출근할 때면 꽉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리두기 1m, 2m 얘기를 해도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재택근무를 하자라는 뜻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기업 입장에서도 9시에 동시에 출근하기보다는 어떤 팀은 9시, 어떤 팀은 10시 이런 식으로 좀 우리 수능 때 좀 탄력적으로 출근하듯이 그렇게 하면은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요. 지금 5명 이상 집합금지를 한번 행정명령을 검토하겠다 이런 정도니까요. 지금은 9명 이상 모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 지휘 방역수칙 위반하면서 저번에 법사위 앞에서 시위했죠. 사실은. 당장 3단계는 가냐 안 가냐가 지금 그 언론의 초미의 관심사가 됐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그 정권 연장 싱크탱크에서 살짝 그 부분을 이렇게 살펴봤거든요. 의료체계 붕괴 아직 아닌데 의료체계 붕괴할 거다. 진짜로 포탈에 기사 비열된 거 보면은 지금 나라 망했어요. 참 어처구니 없는 거고. 그 와중에 가짜 뉴스가 엄청 쏟아내는데요. 안철수가 이랬습니다. K방역 홍보비가 1,200억 원을 썼다. 보건복지부 입장에서 황당한 거예요. 올해 코로나19 방역 홍보를 위해서 쓴 돈은 홍보비가 올해 통틀어서 67억 원인데 안철수가 1,200 썼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거잖아요. 홍보할 때냐 이게 지금. 그러면서 1,200씩이나 되는 돈을 뭐 헛돈을 썼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걸 또 주호영이 그대로 받아가지고 대한민국의 K방역 홍보비가 1,200억 원이 되는 이 사태. 근데 안철수가 주장한 근거가 없어요. 어디서 나온지는 몰라. 이따가 다른 이야기도 나오겠습니다만 댓글 같은 데 보고 그 댓글을 가져와 가지고 공식 자료인 것처럼 지금 해대는 저쪽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67억이라는 것도 일단 뭐 K 방역을 홍보했다기보다는 방역 수칙을 홍보하는데 일단 67억을 썼다는 것이 이 보건복지부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1,200억 아무런 근거 없이 이렇게 주장을 하면 나름대로 팩트 체크를 해서 근거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한 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조사가 없는 기사들이 있어서 매우 안타깝고 안철수 입장을 보면 이렇게라도 좀 까야 좀 주목을 받나 뭐 K방역해서 좀 어퍼스 타고 싶은데 그런 상황이 없으니까 1,200억 던져가지고 주목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비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왜 그랬을까요? 안철수 딸 유학비가 1년에 10억입니다. 어디로 가는데 10억이나 들어요? 근거는 없습니다. 이거랑 다르다. 그러니까 이러면은 제대로인데? 이게 만약에 딴 데로 전파되면 이건 소송감이죠. 근데 그러니까 개인은 그런 얘기를 해도 저는 괜찮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해도 그냥 그 책임의 한계가 잡혀가죠. 제가 이번에 한번 사식 먹고 오겠습니다. 근데 정치 지도자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정말
나쁜 짓입니다. 또 비슷한 가짜 뉴스가 하나 있었죠. 그 동탄 행복주택 문 대통령 가셨던 바로 그 임대주택 여기에 새벽에 막 4천만 원짜리 긴급 공사했다. 그리고 대통령 방문을 위해서 그 김은혜 국민의 지휘 의원이 그 가짜 뉴스 살포한 건데요. 문 대통령 방문하는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4억 5천만 원이나 들었다. 가짜 뉴스예요. 완전 가짜 뉴스. 기사에서 보니까 입주민이 그런 일 없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 전날 저녁에 9시까지 옆에서 뭐 다른 공사를 했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진짜 뭐 주택 문제로 서로 신경 쓰이고 바쁘고 뭐 방역 문제로 힘들고 이러는데 계속 이런 가짜 뉴스를 왜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거에 대해서도 평가 안 하고 또 기자들도 쓰고 그거를 그대로 받아서 정치인들이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뭔가 얻고자 하는 이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베 같은 사람이 댓글을 쓰고 그 댓글을 김은혜가 받아서 그냥 얘기하고. 기자들한테 배포를 하고 요 방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뭐 윤석열뿐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 흔들기에 일제히 나선 그런 분위기죠 지금. 그러니까 이 내용도 잘못됐고요. 저는 그 메신저도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은혜가 지금 부동산 재산 신고된 게 177억이고요. 그러니까 총선 당시에는 210억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는 인테리어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까요? 수억 들겠지. 인테리어를 2억 3억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TV에 나오는 어떤 여자 있어요. 그 TV에 나와서 뭐 돌아다니면서 인테리어하고 그 사람들을 좀 잘 사는 사람들이 부릅니다. 그러면서 커튼만 뭐 막 3천만 원, 4천만 원 그래요. 거실에 커튼만. 그러니까 그런 짓거리 하는 사람들이 아니 예를 들어서 저기 집에 좀 잘 꾸미기 위해서 모델하우스, 그러니까 아파트의 모델하우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입주하는 데보다 훨씬 더 좋게 꾸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델을 하나 잘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집 규모도 이렇게 잘 꾸밀 수 있다. 그리고 그 코스트 다운 시키는 방법을 제시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없는 뉴스를 만들고 마치 자기는 그 서민들을 위하는 척.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서민들의 그런 주택에 들어가는 서민들의 삶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습니까? 김은혜가 부동산 투기로 50억 벌었습니다. 물론 근거는 없습니다. 이런 식이라고 이야기가 참 좀 이건 좀. 근데 이제 이렇게 이런 가짜 뉴스하고 뭐 이런 가짜 뉴스 가지고 뭐 표현의 자유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이런 가짜 뉴스들 앞으로 좀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좀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네. 국회의원들이 어느 쪽이든 간에 굉장히 팩트 체크, 크로스 체크하고 막 질렀는데 지금 막 지르는 느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근거도 없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연 이거를 어떻게 뭐 법률로서 제재하면 뭐 언론의 자유 침해한다고 할 것 같고, 근데 가만히 놔두자니 이 가짜 뉴스가 이 영향력이 계속 커지는 것 같고, 그리고 계속 이제 보면은 그렇거든요. 뭐 문제가 됐을 때는 나는 기사 보고 그랬다, 기사에 근거해서 그랬다. 보통 그러는데 그러면은 나는 그렇게 악의가 없었다, 고의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다 빠져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법률적으로 앞으로 좀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될지 국회의원들께서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SNS도 저기 트위터 같은 것도 가짜 뉴스를 걸러내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적용하면 되고요. 삭제를 해버려. 네, 트럼프 계정 삭제하는 것처럼 아니면 차단하는 것처럼 그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언론사가 가짜 뉴스를 한다고 그러면은 방통위에서 이거 뭐 징계하는 쪽으로, 방통위나 아니면 뭐 신문윤리위원회 이런 데서 제재를 가하는 쪽으로 해서 이게 나중에 제어가 받는데 저는 뭐 어떤 조건을 제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렇게 아파트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주민들의 말이 와전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떻든 간에 이렇게 공적인 돈이 들어가는 돈 1,200억이 들어갔다 그러면 뭔가 자료가 분노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없이 막 내뱉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하루 행사를 위해서 4억 5천만 원 썼다고 지금 가짜뉴스를 퍼뜨렸는데 이 비용은 방문 행사비가 아니라 공공임대 홍보 관련 전체 예산이고요. 다음에 여기에 그 행사를 위해서 4천만 원 들어갔다고 하는, 4천만 원을 갑자기 막 새벽에 공사했다고 하는 것은 모델하우스 2곳을 운영하기 위해서 가구 임대하고 배송 설치 인건비 등 이 부대 비용이고요. 그것은 문 대통령 오기 전에도 이미 실행되고 있었던 것들이니까 사실은 문 대통령 오는 행사비로 들어간 비용은 기름값이겠죠. 청와대 차 타고 온 기름값이겠죠. 사람들 진짜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뭐 네가 가라 공공임대 이런 선동처럼 임대주택에 사는 것이 마치 엄청 불쌍한 것처럼,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은요 임대주택이라는 어떤 기간에 살면서
돈도 모을 수 있고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임대주택을 완전히 뭐 사실 대한민국 평균 이하의 어떤 취급을 하면서 이렇게 선동하고 악선동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선거 때는 임대주택 늘리겠다고 늘 공약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진정성이 없다는 거지. 그 공약 자체가. 우리는 부자로 살 테니 니들은 임대주택이나 평생 살아라. 요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 사람들은 임대주택 거기 가가지고 유세 그 사람들한테 부동산 집값 떨어지게 만든다고 문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인데 뭐 집값 올라야 된다고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금 어디에 있고 무슨 행동을 하고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믿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박근혜는 이렇게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어딜 가더라도 자기가 쓰던 그 변기 가져가야 되고 그거 설치해야 되니까 그거 뜯었다가 다시 그거 설치하고 다시 뜯어오면 4억 5천 들겠죠. 본인들은. 진짜 그거 지금 생각하면 엽기다 엽기.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들었으니까 들었겠다 생각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게 21평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실평수는 13 내지 14평 되는. 근데 실평수가 13평 되면 그렇게 적은 게 아닙니다. 그 전용면도 그러니까 합치면은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여기 돈 있는 사람들한테 여기 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거 여건을 마련할 만한 좋은 주거 여건을 마련할 만한 돈이 좀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을 국가가 배려한다는 측면에서 방 하나에 살던 분들 방 2개 사는 개념으로 방 2개 사는 분들 방 3개 공공임대 개념으로 가는 건데 야 거기서 네가 살아봐. 여기 살 사람 많습니다. 실은. 아마 여기 분양하면 줄 설걸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규모가 작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 거주 여건이 안 좋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문제인데 그 공공임대주택이 얼마나 보급되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신문이 거기에 대해서 그 평수에서 어떻게 사냐. 50평 살던 사람들은 여기 못 살아요. 하지만 7평, 8평 살던 사람들은 배울 것 같습니다. 여기 가면. 그렇죠. 또 못 살 것도 없어. 그렇지 않아요? 못 살 것도 없어. 50평 사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좀 너무 아파트를 넓게 사는 경향이 있죠, 사실. 뭐 그거는 그렇다 치고 어쨌든 가짜뉴스 통해서 국민이 뭔가 되게 간지럽다고 느끼는 부분을 계속 증폭시켜가지고 정권을 흔들기.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빠지는 부분은 사실 윤석열 때문이라기보다는 부동산이 훨씬 더 작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기회는 이때다. 가짜뉴스 쏟아 부어라. 그러면서 대통령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 떨어뜨려 보자. 지금 신났어요. 이것들은 정치 도의도 없는 것들 정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